모텔에서 나오는 아내를 봤습니다. 젊은 남자와 손을 잡고 있었어요. 충격이었죠. 하지만 더 큰 비밀이 있었습니다. 저도 6년 넘게 장모님과 관계를 하고 있었거든요. 오늘은 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성인 시청자 주의가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세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 이름은 김준혁입니다. 올해 36살이에요. 7년 전에 결혼했습니다. 아내 이서연은 34시고요. 약사입니다. 장모님 이미숙 씨는 61살이십니다. 남편을 12년 전에 여의고 혼자 살아오셨어요. 건물 3채를 가지고 계셔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7년 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29살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요. 결혼 조건이 있었어요. 장모님 댁에서 같이 살 것, 집안일은 제가 전부 할 것. 저는 고아 출신이라 대학도 못 갔습니다. 알바로 연명하다가 서연이를 만났죠. 사랑했으니까 어떤 조건이든 받아들였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났습니다. 조깅을 하고 아침을 준비했죠. 청소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모든 집안일이 제 몫이었어요. 장모님은 저를 무시하셨습니다. 김서방, 오늘 청소 제대로 안 했지. 죄송합니다. 지금 하겠습니다. 변명하지 마. 일 제대로 못하면서 딸한테는 밤마다 목숨 바치는 척은 잘하네. 죄송합니다. 항상 참았어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이를 사랑했으니까요. 하지만 힘들었죠. 매일 구박받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밤이면 서연이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서연이가 소리를 냈어요. 큰 소리였습니다. 2층 바닥을 타고 1층까지 들렸을 거예요. 장모님도 들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서연이가 원했으니까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서연이가 짐을 쌌습니다. 엄마 사흘간 부산 학회 다녀올게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오빠 잘 있어. 응, 잘 다녀와. 택시가 왔습니다. 서연이가 떠났어요. 집에 장모님과 저만 남았습니다. 어색했어요. 거실에서 TV를 봤습니다. 장모님은 소파 한쪽에 앉아 계셨고요. 저는 반대편에 앉았죠. 1시간쯤 지났을까요? 장모님이 입을 여셨어요. 김서방. 네. 오늘 저녁에 한잔할까? 네. 놀랐습니다. 장모님이 저한테 술을 제안하신 건 처음이었거든요. 그동안 내가 좀 심했지. 아닙니다. 서운한 거 있었을 텐데. 괜찮습니다. 한잔하면서 다 풀자. 좋습니다. 장모님이 웃으셨어요. 처음 보는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씻고 올게. 김서방도 씻어. 네. 장모님이 2층으로 올라가셨어요. 저도 씻었습니다. 1시간 후 거실로 내려갔어요. 장모님이 식탁에 앉아 계셨습니다. 와인 한 병과 안주가 차려져 있었어요. 그런데 장모님 모습이 달랐습니다. 원피스를 입고 계셨어요. 흰색 원피스였습니다. 어깨가 드러나는 디자인이었죠. 머리도 내리셨어요. 화장도 하셨습니다. 향수 냄새가 났어요.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름다웠어요. 앉아. 네. 식탁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장모님이 와인을 따르셨어요. 제 잔에도 따라주셨습니다. 건배, 건배, 마셨습니다. 달콤했어요. 김서방. 네. 그동안 미안했어. 괜찮습니다. 아니야, 내가 너무 심했어. 정말 괜찮습니다. 장모님이 한 잔 더 드셨어요. 저도 마셨습니다. 대화가 이어졌어요. 점점 편해졌습니다. 한 병을 다 마셨어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장모님도 마찬가지였죠. 김서방. 네. 나 외로워. 갑작스러운 고백이었습니다. 12년 동안 혼자였어. 그러셨죠. 남자 없이 살았어. 네. 힘들었어. 장모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근데 요즘, 네. 이상한 감정이 들어. 장모님이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달랐어요. 매일 밤 서연이 소리 들으면, 죄송합니다. 내 몸도 반응해. 장모님, 나도 여자야. 일어나셨어요. 제 옆으로 오셨습니다. 바로 옆에 앉으셨어요. 가까웠습니다. 향수 냄새가 진했어요. 김서방. 네. 너나 어떻게 봐. 좋은 분이시죠? 그게 아니라 장모님 손이 제 손에 닿았어요. 여자로는 네. 나 여자로 안 보여. 심장이 뛰었습니다. 장모님이 일어나셨어요. 제 앞에 서셨습니다. 원피스 끈을 만지셨어요. 천천히 내리셨습니다. 어깨가 드러났어요. 더 내리셨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속옷을 안 입고 계셨다는 걸. 장모님, 이제 알겠어.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내가 얼마나 준비했는지. 숨이 멎었습니다. 김서방. 네. 오늘 밤 나랑 같이 있어줘. 대답할 수 없었어요.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장모님이 제 손을 잡았어요. 자신의 몸에 갖다 댔습니다. 만져봐. 손이 닿았습니다. 따뜻했어요. 부드러웠습니다. 장모님이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좋지? 네. 솔직해. 장모님이 제 손을 잡고 2층으로 올라가셨어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잠갔습니다. 침대에 앉았어요. 장모님이 제 옆에 앉으셨습니다. 얼굴이 가까워졌어요. 숨결이 섞였습니다. 그리고 입술이 닿았어요. 키스였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했어요. 키스가 길어졌습니다. 장모님 손이 제 옷을 만지셨어요. 천천히 벗겼습니다. 저도 장모님 원피스를 벗겼어요. 우리는 서로를 확인했습니다. 장모님이 침대에 누우셨어요. 저를 봤습니다. 손짓하셨어요. 다가갔습니다. 장모님 옆에 누웠어요. 천천히 해. 네. 키스했습니다. 목을 지나 아래로 내려갔어요. 장모님이 숨을 참으셨습니다. 몸이 떨렸어요. 좋아. 계속해. 손이 장모님 몸을 더듬었습니다. 부드러웠어요. 따뜻했습니다. 장모님 손이 제 등을 감쌌어요. 김서방. 네. 이제. 네. 천천히 시작했어요. 장모님이 눈을 감으셨습니다. 입술을 깨물으셨어요. 숨을 참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으세요? 응. 계속해. 천천히요. 조금씩 진행됐어요. 장모님 손이 제 등을 감쌌습니다. 손톱이 파고들었어요. 신음하셨습니다. 작은 소리였지만 들렸습니다. 좋아. 정말 좋아. 리듬이 생겼어요.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장모님 숨소리가 거칠어졌어요. 땀이 흘렀습니다. 더, 좀 더. 네. 속도가 빨라졌어요. 장모님이 제 등을 세게 핥히셨습니다. 신음이 커졌어요. 김서방. 네. 나 곧. 저도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장모님이 먼저 절정에 다다르셨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제 등을 세게 핥히셨습니다. 저도 곧이어 끝났어요. 땀이 흥건했습니다. 장모님이 제 옆에 누우셨어요. 숨을 헐떡이셨습니다. 좋았어. 너무 오랜만이라 눈물이 났어. 장모님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제 손으로 닦아드렸습니다. 장모님이 제 손을 잡으셨어요. 고마워, 김서방. 제가 더 감사합니다.
한참을 그렇게 누워 있었어요. 장모님이 몸을 돌리셨습니다. 저를 봤어요. 김서방. 네. 한 번 더 할래. 네. 그날 밤 새벽까지 3번을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일어났어요. 장모님이 제 옆에 누워 계셨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어요. 깨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일어났어요. 주방으로 갔습니다. 아침을 준비했어요. 장모님이 내려오셨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잘 잤어. 네. 저도요. 커피 마실래? 네. 아침을 먹었습니다. 대화 없이 먹었어요. 하지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편안한 침묵이었어요. 김서방. 네. 후회 안 해. 아닙니다. 나도. 다행이다. 장모님이 웃으셨어요. 오늘 밤도 할 거야. 네. 알겠습니다. 낮 시간이 길었어요. 집안일을 했습니다. 청소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하지만 머릿속엔 어젯밤 생각뿐이었어요. 장모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았습니다. 가끔 시선이 마주쳤어요. 웃으셨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저녁을 먹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았어요. 대화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긴장감이 흘렀어요. 밤 9시가 됐습니다. 장모님이 일어나셨어요. 올라갈게. 네. 2층으로 올라가셨어요. 저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천천히 했어요. 1시간쯤 걸렸습니다. 10시가 됐어요. 장모님 방으로 갔습니다. 노크했어요. 들어와. 문을 열었습니다. 장모님이 침대에 앉아 계셨어요. 이번엔 검은색 속옷만 입고 계셨습니다. 기다렸어. 죄송합니다. 늦어서. 괜찮아. 어서 와. 침대에 앉았습니다. 장모님이 먼저 다가오셨어요. 키스하셨습니다. 어제보다 더 적극적이셨어요. 제 옷을 벗기셨습니다. 빨랐어요. 급하신 것 같았습니다. 저도 장모님 속옷을 벗겼어요. 장모님이 저를 눕혔습니다. 위로 올라오셨어요. 천천히 시작됐어요. 장모님이 움직이셨습니다. 리듬이 생겼어요. 김서방. 네. 좋아. 저도요. 장모님이 허리를 움직이셨어요. 빨라졌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어졌어요. 더 세게. 네.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장모님이 소리를 내셨어요. 크지 않았지만 들렸습니다. 좋아. 정말 좋아. 김서방. 네. 장모님 손이 제 가슴을 짚었어요. 체중을 실으셨습니다. 더 깊어졌어요. 이 자세. 좋아. 저도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장모님이 먼저 절정에 다다르셨어요. 온몸을 떨으셨습니다. 제 가슴을 세게 움켜쥐셨어요. 잠시 후 저도 끝났습니다. 장모님이 제 위에서 내려오셨어요. 옆에 누우셨습니다. 숨을 헐떡이셨어요. 어제보다 더 좋았어. 저도요. 장모님, 매일 이러고 싶어? 서연이 돌아오기 전까지는 그럴 수 있어요. 한참을 누워 있었어요. 장모님이 몸을 일으키셨습니다. 샤워하자. 네. 함께 샤워했습니다. 샤워하면서 또 시작됐어요. 물 흐르는 소리에 섞여 신음이 들렸습니다. 새벽 2시까지 했어요. 지쳐서 잤습니다. 셋째 날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어요. 장모님은 이미 일어나 계셨습니다. 아침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잘 잤어. 네. 어제 과했나? 괜찮습니다. 미안해. 저는 좋았어요. 아침을 먹었습니다. 대화가 많았어요. 편해졌습니다. 어색함이 사라졌어요. 낮에 장모님이 말씀하셨어요. 김서방. 네. 오늘 밤이 마지막이야. 네. 서연이 내일 와.
알아요. 실컷 하자. 네. 그날 밤이 제일 길었습니다. 저녁 8시부터 새벽 4시까지 했어요. 쉬었다 하고 쉬었다 하고 5번을 했습니다. 마지막엔 둘 다 지쳐서 움직일 수도 없었어요. 침대에 나란히 누웠습니다. 김서방. 네. 행복했어? 저도요. 앞으로 어떡하지? 모르겠어요. 계속하고 싶어? 저도요. 조심하면서 하자. 네. 새벽 5시에 제 방으로 갔습니다. 씻고 잤어요. 사흘 후 서연이가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어요. 응. 잘 다녀왔어. 오빠 나 피곤해. 그래 쉬어. 서연이가 2층으로 올라갔어요. 저는 장모님을 봤습니다. 장모님도 저를 보셨죠? 눈빛이 아쉬워 보였어요. 저녁이 됐습니다. 셋이서 식사했어요. 서연이가 학회 이야기를 했죠. 장모님은 들으셨습니다. 저는 조용히 밥만 먹었어요. 밤이 됐어요. 서연이와 함께 침대에 누웠습니다. 서연이가 다가왔어요. 오빠, 응, 보고 싶었어? 나도. 서연이가 키스했습니다. 시작했죠.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예전 같지 않았어요. 머릿속에 장모님이 떠올랐거든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첫날 밤 이후 1개월이요. 그동안 장모님과 15번 정도 관계를 가졌어요. 서연이 학교 갈 때마다 했습니다. 밤에 서연이 자면 조용히 장모님 방에 갔죠. 아주 조심했습니다. TV를 크게 틀어놨어요. 소리가 새지 않게요. 장모님도 소리를 최대한 참으셨습니다. 베개를 물기도 하셨어요. 밤에는 욕실 환풍기와 세탁기를 돌렸습니다. TV 볼륨도 올렸어요. 생활 소음으로 덮는 거였죠. 밤 11시 이후엔 세탁, 건조 타이머를 맞춰두고 현관 센서 등이 켜지지 않게 동선도 최소화했어요. 2달째였어요. 감정이 깊어졌습니다. 장모님이 말씀하셨어요. 김서방. 네. 나 이상해. 뭐가요? 자꾸 내 생각만 나. 저도요. 장모님 생각 많이 해요. 장모님이 한숨을 쉬셨어요. 이거 사랑인가 봐. 장모님, 미쳤나 봐 나. 괜찮아요. 뭐가 괜찮아? 저도 좋아요. 장모님, 나도 내가 좋아. 3개월째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오빠, 응, 나 다음 주에 일본 학회가. 며칠? 일주일. 그래, 잘 다녀와. 서연이가 2층으로 올라갔어요. 장모님이 저를 보셨습니다. 웃고 계셨어요. 일주일이네. 네. 좋겠다. 저도요. 서연이가 떠났습니다. 일주일 동안 집을 비웠어요. 장모님과 저만 남았습니다. 첫날 밤이었어요. 저녁 일찍 장모님 방으로 갔습니다. 장모님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일주일 동안 마음껏 하자. 네. 그날 밤은 달랐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어요. 천천히 했습니다. 장모님이 누우셨어요. 저는 장모님 몸을 천천히 더듬었습니다. 목부터 시작해서 아래로 내려갔어요. 장모님이 숨을 참으셨습니다. 좋아. 계속해. 한참을 그렇게 했어요. 장모님이 떨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요. 김서방. 벌써? 네. 좀 더 해줘. 네. 계속했습니다. 장모님이 절정에 다다르셨어요. 손으로만요. 아, 좋아. 잠시 쉬었습니다. 장모님이 숨을 고르셨어요. 이제 시작하자. 네. 천천히 시작했어요. 장모님 다리가 제 허리를 감쌌습니다. 깊어졌어요. 이 자세 좋아. 저도요. 리듬이 생겼습니다. 천천히 움직였어요. 장모님이 신음하셨습니다.
좋아. 정말 좋아. 김서방. 네. 사랑해. 저도요. 처음으로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장모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나도 사랑해.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장모님 신음이 커졌어요. TV 소리도 컸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서연이가 없으니까요. 김서방. 네. 저도요. 함께 절정에 다다랐습니다. 동시에요. 장모님이 제 등을 세게 핥히셨습니다. 저도 장모님을 꼭 안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숨이 거칠었어요. 땀이 흥건했습니다. 김서방. 네. 행복해. 저도요. 그날 밤 새벽까지 4번을 했습니다. 이틀째 밤이었어요. 장모님이 제안하셨습니다. 오늘은 내가 할게. 네. 장모님이 저를 눕혔습니다. 위로 올라오셨어요. 천천히 시작하셨습니다. 움직이셨어요. 리듬이 생겼습니다. 빨라졌어요. 장모님이 허리를 흔드셨습니다. 좋아. 이 자세 좋아. 장모님 손이 제 가슴을 짚었어요. 체중을 실으셨습니다. 더 깊어졌습니다. 김서방. 보여. 네. 내 모습 봐. 예뻐요. 장모님이 웃으셨어요. 움직임이 빨라졌습니다. 신음이 커졌어요. 좋아. 정말 좋아. 저도요. 함께 끝났습니다. 장모님이 제 위에 쓰러지셨어요. 숨을 헐떡이셨습니다. 일주일 내내 그랬어요. 매일 밤 함께 했습니다. 낮에도 했어요. 부엌에서 했습니다. 거실에서도 했어요. 샤워하면서도 했습니다. 일주일이 끝나갈 무렵이었어요. 장모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김서방. 네. 서연이 내일 와. 알아요. 아쉬워. 저도요. 마지막이니까 오늘은 더 하자. 네. 그날 밤 새벽까지 했습니다. 6번을 했어요. 지쳐서 쓰러졌습니다. 4달째였습니다. 위기가 왔어요. 어느 날 밤이었어요. 서연이가 일찍 잤습니다. 피곤하다고 했죠. 장모님 방에 갔어요. 조용히 했습니다. 하지만 장모님이 실수하셨어요. 소리를 내셨습니다. 작게 냈지만 들렸어요. 복도에서 발소리가 났습니다. 서연이 발소리였어요. 얼어붙었습니다. 장모님도 멈추셨어요. 발소리가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뭐 하세요? 장모님이 대답하셨어요. 자고 있었어. 방금 소리 들렸는데요. 꿈 꿨나 봐. 그래요. 잘 자요.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한숨을 쉬었어요. 위험했습니다. 조심해야겠어. 네. 정말 조심해야 해요. 5개월째였어요. 서연이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뭐? 요즘 이상해요. 뭐가? 오빠한테 잘해주시네요. 그게 이상해. 왜? 원래 무시하셨는데. 내가 잘못했지. 서연이가 2층으로 올라갔어요. 장모님이 걱정하셨습니다. 들킬까봐. 조심해요. 극도로 조심하자. 네. 1년이 됐습니다. 결혼한 지 1년이요.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서연이가 발표했습니다. 오빠. 응. 나 임신했어. 충격이었습니다. 기뻤어요. 하지만 복잡했죠. 정말. 응. 병원 갔더니 6주래. 축하해. 안았습니다. 장모님도 축하해 주셨어요. 하지만 장모님 표정이 복잡해 보였습니다. 그날 밤 장모님 방에 갔어요. 김서방. 네. 임신했네. 네. 어떡하지? 모르겠어요. 우리 관계 어떻게 할 거야? 계속하고 싶어요.
장모님이 우셨어요. 나도 계속하고 싶어. 그럼 조심하면서 해요. 그래, 더 조심하자. 임신 소식 이후였습니다. 서연이 배가 불러왔어요. 입덧도 심했습니다. 밤에 거부했어요. 힘들다고 했죠. 이해했습니다. 대신 장모님과 더 자주 만났어요. 서연이 자고 나면 장모님 방에 갔습니다. 거의 매일 밤이었죠. 임신 3개월째였어요. 서연이 배가 티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어요. 장모님 방에 갔습니다. 김서방. 네. 서연이 배 봤지? 네. 내 손주야. 알아요. 근데 장모님이 말을 멈추셨어요. 근데 뭐요? 너랑 이러는 게 죄 짓는 것 같아. 저도요. 그런데도 멈출 수가 없어. 저도 그래요. 장모님이 저를 안았어요. 오늘도 하자. 네. 천천히 시작했습니다. 장모님이 눕지 않으셨어요. 옆으로 누우셨습니다. 이 자세로 하자. 네. 뒤에서 안았습니다. 천천히 시작했어요. 장모님이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김서방. 네. 우리 나쁜 사람들이지. 아닙니다. 근데 좋아. 저도요. 리듬이 생겼습니다. 천천히 움직였어요. 장모님이 신음하셨습니다. 좋아. 이 자세도 좋아.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장모님이 절정에 다다르셨어요. 제 손을 3개 주셨습니다. 임신 6개월째였습니다. 서연이가 병원에 입원했어요. 임신 중독증 검사 때문에 일주일 동안요. 장모님과 저만 남았어요. 일주일 동안 마음껏 했습니다. 어느 날 낮이었어요. 거실에서 했습니다. 소파에 앉아서요. 장모님이 제 위에 앉으셨어요. 천천히 움직이셨습니다. 대낮에 하니까 색다르네. 네.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왔어요. 장모님 몸이 빛났습니다. 아름다웠어요. 김서방. 네. 나 행복해. 저도요. 리듬이 빨라졌습니다. 장모님이 신음하셨어요. 크게요. 집에 아무도 없으니까요. 좋아. 정말 좋아. 더 세게. 네.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장모님이 소리를 질렀어요. 아. 좋아. 김서방. 나 곧. 함께 절정에 다다랐습니다. 장모님이 제 어깨에 기댔어요. 숨을 헐떡이셨습니다. 대낮에 하니까 더 좋네. 저도요. 1년 9개월째였습니다. 결혼한 지 1년 9개월이요. 서연이가 진통을 시작했어요. 병원에 갔습니다. 12시간 만에 출산했어요. 아들이었습니다. 건강한 아들이요. 우리 아들이야. 응. 예뻐. 장모님도 병원에 오셨어요. 손주를 보셨습니다. 잘생겼네. 우리 손주. 네. 엄마 닮았어요. 퇴원 후 육아가 시작됐습니다. 제 몫이었어요. 서연이는 학교에 복귀했습니다. 석사 논문을 써야 했거든요. 장모님이 도와주셨어요. 매일 함께 아기를 돌봤습니다. 아기 목욕시키고 분유 먹이고 기저귀 갈고 전부 장모님과 함께 했어요. 밀착된 생활이었죠. 관계도 계속 유지됐습니다. 더 조심하면서요. 아기 재울 때 장모님 방에 갔습니다. 아주 조용히 했어요. 출산 후 1년이 지났습니다. 아기가 돌이 됐어요. 돌잔치를 했습니다. 친척들이 왔어요. 축하해줬습니다. 출산 후 2년이 지났어요. 아기가 걷기 시작했습니다. 말도 하기 시작했죠. 엄마, 아빠, 할머니. 아기가 장모님을 할머니라고 불렀어요. 장모님이 좋아하셨습니다. 우리 손주 똑똑해. 할머니가 최고지. 할머니. 아기가 장모님을 많이 따랐어요. 매일 함께 있었으니까요.
출산 후 3년이 됐습니다. 아기가 만 3살이 됐어요. 장거리 외출과 테마형 나들이도 수월해졌습니다. 동물원에 갔어요. 셋이서요. 와, 코끼리. 크지? 크다. 호랑이도 있어. 무섭다. 아기가 좋아했어요. 장모님도 웃으셨습니다. 저도 행복했어요. 이상한 가족이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아쿠아리움도 갔습니다. 물고기를 봤어요. 예쁘다. 그렇지. 할머니 손. 응. 아기가 장모님 손을 잡았어요. 저는 뒤에서 봤습니다. 따뜻한 장면이었어요. 저녁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기를 재웠어요. 서연이도 일찍 잤습니다. 피곤하다고 했죠. 장모님 방에 갔습니다. 장모님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오늘 좋았어. 네. 저도요. 우리 가족 같았어. 맞아요. 장모님이 저를 안았어요. 김서방. 네. 오늘은 천천히 하자. 네. 침대에 누웠습니다. 키스했어요. 길게요. 천천히 시작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어요. 장모님 몸을 천천히 더듬었습니다. 좋아. 계속해. 한참을 그렇게 했어요. 장모님이 먼저 절정에 다다르셨습니다. 손으로만요. 이제 시작하자. 네. 천천히 시작했어요. 리듬이 생겼습니다. 장모님이 신음하셨어요. 좋아. 김서방. 사랑해. 저도요. 함께 절정에 다다랐습니다. 조용히요. 아기가 자고 있으니까요. 출산 후 3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서연이가 석사 논문을 완성했어요. 이제 현업 복귀를 준비했습니다. 약국 개설 절차를 본격적으로 밟았어요. 오빠 논문 끝났어. 정말 축하해. 이제 일해야지. 장모님도 축하해 주셨어요. 우리 딸 대단하다. 이제 약국 내야지. 엄마가 도와줄게. 출산 후 4년이 됐습니다. 서연이는 이미 약사 면허가 있었습니다. 면허 확인과 임대 계약을 마치고 준비를 시작했어요. 6개월 후 장모님이 건물 1층에 약국을 차려주셨습니다. 목 좋은 자리였어요. 2층은 사무실이 있었고 3층엔 내과 병원이 있었습니다. 서연이가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바빠졌죠. 매일 약국에 나갔습니다. 오후엔 파트타임 약사가 들어와서 서연이는 브레이크 타임에 잠시 자리를 비우곤 했어요. 저는 계속 육아를 했어요. 아기가 만 4살이 됐습니다. 더 활발해졌어요. 놀이터에 데리고 갔습니다. 장모님과 함께요. 출산 후 4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아기가 만 4살이 됐어요. 키즈카페에 갈 나이가 됐습니다. 데리고 갔어요. 와, 미끄럼틀. 재밌어. 조심해. 할머니 봐. 응, 잘한다. 장모님과 함께 아기를 지켜봤습니다.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관계도 계속 유지됐습니다. 서연이 약국 갈 때마다 장모님과 함께 했어요. 낮에도 했습니다. 아기 어린이집 간 사이에요. 출산 후 5년 6개월이 됐습니다. 아기가 만 5살이 됐어요. 놀이동산에 갈 나이가 됐습니다. 데리고 갔어요. 셋이서요. 회전목마 타고 싶어? 그래, 타자. 무섭다. 괜찮아, 아빠가 같이 탈게. 아기가 좋아했어요. 장모님도 웃으셨습니다. 사진도 많이 찍었어요.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출산 후 6년째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마트에 장을 보러 갔어요. 아기와 함께였죠. 길을 걸어가는데 익숙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서연이었어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젊은 남자와 함께 있었어요. 카페에 앉아 있었죠. 이상했습니다. 약국 영업시간인데
왜 카페에 있을까? 가까이 가지 않았어요. 그냥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신경 쓰였죠. 일주일 후였습니다. 또 봤어요. 이번엔 식당이었습니다. 서연이와 그 남자가 함께 밥을 먹고 있었어요. 자주 만나는 것 같았습니다. 불편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생각했습니다. 혹시 그 남자가 누구일까? 며칠 후였습니다. 세 번째 봤어요. 이번엔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거리에서요. 확신했습니다. 뭔가 있다고. 그날 밤 장모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장모님, 왜 그래? 서연이가 이상해요. 뭐가? 다른 남자랑 자주 만나요. 장모님 표정이 굳었습니다. 확실해. 세 번 봤어요. 어떤 남자야? 젊은 남자요. 30 초반쯤 돼 보였어요. 장모님이 심각해지셨습니다. 우리 확인해 보자. 어떻게요? 미행하는 거야. 다음 날이었습니다. 장모님과 함께 나갔어요. 아기는 이웃에 맡겼습니다. 약국 근처에서 기다렸어요. 오후 3시쯤이었죠. 서연이가 나왔습니다. 마침 브레이크 타임이었어요. 셔터를 반쯤 내리고 점심 휴무 팻말을 걸어둔 채 나왔. 한 블록쯤 걸어가더니 주차된 차 앞에 멈췄습니다. 남자가 차에서 내렸어요. 그 남자였습니다. 서연이가 웃으며 반겼어요. 남자도 웃었습니다. 조수석에 탔어요. 차가 출발했죠. 장모님이 재빨리 택시를 잡았습니다. 저 차 따라가세요. 놓치면 안 돼요. 택시 기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거리를 두고 따라갔습니다. 15분쯤 달렸을까요? 번화가로 접어들었어요. 술집과 음식점이 늘어선 거리였죠. 차가 멈췄습니다. 모텔 앞이었어요. 둘이 내렸습니다. 우리도 택시에서 내렸어요. 멀찍이 서서 지켜봤습니다. 서연이와 그 남자가 모텔로 들어갔어요. 장모님과 저는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맞지? 네. 확실해? 네. 한참을 그 자리에 있었어요. 2시간쯤 지났을까요? 나왔습니다. 둘이서요. 남자 얼굴을 똑똑히 봤어요. 잘생겼습니다. 30 초반쯤 돼 보였어요. 저 남자 누구지? 모르겠어요. 며칠 후 알게 됐습니다. 우연히요. 약국 건물 3층에 올라갔어요. 엘리베이터 고장나서 계단으로 갔죠. 3층에 내과가 있었습니다. 문 앞에 사진이 붙어 있었어요. 의사 사진이었습니다. 그 남자였어요. 충격이었습니다. 같은 건물에 있는 의사였어요.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무 말도 못했어요. 밤에 서연이가 들어왔습니다. 평소처럼 행동했어요. 아무렇지도 않았죠.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장모님과 매일 밤 상의했습니다. 어떻게 할까? 모르겠어요. 이혼시켜야 하나? 증거는 확실해. 네. 사흘을 고민했습니다. 넷째 날 밤이었어요. 결심했습니다. 장모님, 응, 저 모르는 척하고 싶어요. 뭐? 그냥 모르는 척하고 살고 싶어요. 장모님이 놀라셨습니다. 왜? 저도 장모님이랑 했으니까요. 김서방, 제가 뭐라고 할 자격이 있겠어요. 그냥 모르는 척 하겠습니다. 장모님이 우셨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장모님이 말씀하셨어요. 김서방, 네. 고마워. 네. 이해해줘서. 근데 그냥 둘 수는 없어. 네. 나한테 맡겨. 장모님이 나가셨습니다. 3층으로 가셨어요. 1시간 후 돌아오셨습니다. 다 해결했어. 뭐라고 하셨어요? 합의 퇴거야. 네. 임대차 특약 위반이랑 야간 소음 민원으로 압박했어. 합의의 지서에 서명했대.
위약금 지급하고 다음 달 퇴거하기로 했어. 관리규약 위반 경고장이 이미 누적돼 있었고 민원 접수 내역까지 근거로 제시했어. 의사가 뭐라고 했어요? 처음엔 발뺌지. 하지만 증거 보여줬어. 사진. 곧 나갈 거야. 장모님이 한숨을 쉬셨습니다. 서연이한테도 말했어. 네. 오늘 아침에. 뭐라고 하셨어요? 김서방은 모른다고 했어. 엄마가 우연히 봤다고. 빨리 정리하고 정신 차리래. 서연이가 뭐라고 했어요? 울더라. 미안하다고. 근데 김서방한테는 비밀로 하래. 그래서 모르는 척 해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3층 의사가 나갔어요. 다른 병원이 들어왔습니다. 서연이는 평소처럼 약국을 운영했어요. 저는 계속 육아를 했습니다. 장모님과 관계도 유지했어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장모님이 말씀하셨어요. 김서방. 네. 고마워. 뭐가요? 이해해줘서. 저도 똑같았으니까요. 그래도 고마워. 이제 무시 안 할게. 미안했어. 장모님이 제 손을 잡았어요. 앞으로도 잘 부탁해. 저야말로요. 장모님, 지금도 저희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서연이는 약국 운영에 바쁘고요. 저는 육아하며 장모님과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서연이 분류는 끝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 관계는 계속됩니다. 아기가 이제 만 6살이 됐어요. 내년이면 초등학교에 들어갑니다. 장모님은 여전히 아름다우십니다. 61살이 되셨지만요. 저는 36이 됐고요. 이상한 가족입니다. 하지만 이게 저희 방식이에요. 서로 비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언젠가 들킬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대로가 편합니다. 장모님과 저는 계속 함께 할 겁니다. 우리만의 비밀을 간직한 채로요. 아기를 함께 키우면서요. 이게 저희가 선택한 삶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모님과의 금기된 사랑 그리고 아내의 불륜 이야기였어요. 많은 분들이 이해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렇게 살고 있어요. 삼자가 서로 비밀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서연이는 과거의 불륜을 비밀로 하고요. 저와 장모님은 현재의 관계를 비밀로 합니다. 이상하지만 균형이 맞는 것 같아요.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 계시나요? 판단은 여러분 몫입니다. 저는 그저 제 이야기를 들려드렸을 뿐이에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